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이민법 관련해서 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들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고 또 며칠 전에 또 2차 행정명령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중점상이 불법 체류자분들의 어떤 아이스 에이전트의 단속도 또 나오면서 그런 부분으로 또 한인분들도 많이 관심이 가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 지금 또 H-1B가 또 접수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H-1B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H-1B 우리가 6만 6천 개의 쿼터가 1년에 나오는데요. 예. 1년에 적어도 한 22만 명이 그걸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 내가 그 추첨에 대해서 될 확률이 한 35%밖에 되진 않는데요. 예, 예년 한 지난 2년 정도는 상당히 그렇죠.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확률이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여튼 트럼프의 이펙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H-1B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인도 사람들입니다. 인디아 계통들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H-1B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업 이민 쿼다가 풀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은 이 취업 이민 쿼터도 나라별로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3순위 경우에 뭐 3, 4개월이면 풀리는데 예. 인도 사람에게는 12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아.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비자가 H-1B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많은 인도 사람들이 사실 뭐 6만 6천 개의 쿼다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쿼다, 80% 이상의 쿼다든 70% 내지 80% 쿼다는 인도 사람들이 하는데 예. 그것도 인도 컴퍼니에서 스태핑 컴퍼니처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테크 컴퍼니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인도 컴퍼니가 그 사람들에게 스태핑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의 스태핑 에이전시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게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H-1B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컴퍼니를 통해서 여러 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인도인이 그 IT 업계에서 많이 좀 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H-1B를 예. 받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로 여러 스태핑 컴퍼니를 어플라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경쟁률이 더 높아진 그렇죠. 거네요.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명을 좀 상담해 보니까 예. 아무래도 스태핑 컴퍼니에서 그런 프레셔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상담한 사람들이 하면 물론 저희 오피스에 뭐 의뢰해서 할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그런 스태핑 컴퍼니에서 많은 사람을 지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IT 관련 스태핑 컴퍼니에서 인도 그 사람들을 향한 H-1B 스폰서를 안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권의 이런 이민 정책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H-1B를 할 수 있으면 더 확률이 더 이제 우리가 당첨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추첨률은 높아질 수 있다. 예. 사실 이 H-1B 쿼터도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줄어들진 않았죠. 줄어들진 않았고. 올해는.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떤 인도 그 사람들의 H-1B 그 지원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추첨률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자, H-1B 준비하시는 분들 좀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고요. 자, 요즘 또 가장 또 많은 한인분들이 관심이 가는 게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몇 번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또 불안도 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에게도 참 많은 전화를 받았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다들 그렇게 해요. 예. 제가 그분들의 고민, 걱정 제가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예. 너무 많이 걱정도 하고 잠도 잘 못 자시고 너무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불안에 그렇죠. 떨고만 있으면 안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하시고는 예.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 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네. 예, 첫 번째로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만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능하면 살아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경찰에 걸리면 처음으로 보는 것이 운전면허증부터 확인합니다. 네. 그것만 통과되면 대부분 통과됩니다. 그런데 그렇겠죠. 많은 경우에는 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거나 또 운전면허증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예,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 유효 기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텍사스에는 신분이 죽어 있으면 이 운전면허증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예,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경우에 안 되죠. 리뉴가. 신분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인더라도 신분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가 불법 체류면 안 되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운전면허증 주는 거는 주법입니다. 이건 연방법이 아니에요. 예. 주법 때 주마다 다 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에게도 신분을 증명 못해도 운전면허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텍사스에서는 안 되지만 타주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데 가서 갱신해 그 가서 오는. 거주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 일단 거주하시고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주하시고 거주증을 가지시고 예. 거주 증명하는 증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뭐 살 수도 있고. 예. 뭐 다시 이사를 오시면 거기에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캘리포니아 아니면 워싱턴, 뉴멕시코 주로 그런 곳에서는 신분을 증명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 그것만 해놓았어도 상당히 마음이 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가끔 가다가 1년에 여러 번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운전을 하는데 예. 가능하면 국경지대를 좀 피했으면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게 10번을 타고 만약에 LA를 갈 때 예. LA 그 하이웨이 10번을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데 사실 거기 가는 여러 개의 검문소가 있습니다. 네. 그 국경을 지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엘파소를 지날 때 그렇게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경지대에 검문소가 더 많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길은 피하시고 꼭 가시려면 40분을 타고 위에 있는 국내 도로를 타시고 가는 게 더 좋을 예. 거라고 봅니다. 국경 근처 운전하지 마시고 네. 고속도로도 국경 가까이 있는 곳은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행기에서 국내 여행하는 거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예. 자기 신분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데 뭐 하와이도 그렇고 자기 신분이 있으면 돼요. 예.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살아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조심하는 게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그때 내가 착륙하는 공항 또 내가 이륙하는 공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구글로 좀 검색을 해보고 예. 한 다음에 우리가 여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이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은행 구자가 있는데 예. 은행 구자에서 그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지인 중에 정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름을 은행 구자에 시그니처라 그러죠. 네. 올려놓으면 혹시 자기가 문제가 그 이민 경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 그 은행에서 돈을 빨리 빼서 이 사람들을 뭐 보석금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돈을 예. 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검거돼서 이제 그렇죠.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아들이 이름이라 올려놓으면 아들이 돈을 뺄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네.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고 여러 면에서 불안하니까 예. 이 경우는 제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사 중에 한 명을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예. 그 사람들이 모든 법적인 일을 대행하는 거로 예. 소유권은 없대. 조건 없대 그렇게 법적인 하시면, 문제를 할 수 예, 있도록. 예. 그래야 또 비즈니스도 유지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팔 수도 있고 예. 그 사람 이름으로. 예. 예. 그리고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특별히 자녀들이 이 경찰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범죄하고 관련 안 될 수 있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서류 미부자들도 한국 여권 4번을 꼭 갖고 다니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자녀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출생 증명서나 영주권자면 영주권 4번을 꼭 지참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하겠는데 왜 좋은가 하면요. 네. 만약에 이민경찰국에 건거가 됐을 때 우리 본인의 권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의 불법 체류자들은 이민 경찰에 걸렸을 때 내가 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거되는 이유가 이민 경찰국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고 사실 지역 경찰하고 이슈가 돼서 걸립니다. 내가 뭐 스피딩을 했거나 그죠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예. 또 뭐 보험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사실 지역 경찰에게 걸려요. 먼저는 지역 경찰에게 대부분 그렇죠. 걸리겠죠. 지역 경찰에 걸리면 일단은 카운티나 그 시리의 구치소로 갑니다. 예. 그게 이제 근거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범죄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보석금이 정해집니다. 네. 그 보석금은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이민국 홀드가 붙기 전에 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확인되면은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제는 이민국 홀더를 붙입니다. 네. 이분이 신분이 확인됐지만 불제 신분이라고 하면 이민국 홀더를 붙입니다. 예. 이민국 홀더 붙였을 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해결할 게 범죄에 관한 보석금입니다. 예. 그 보석금 이미 내셔야 돼요. 뭐 만약에 DUI에 걸리면 보석금 한 1,000불 나오면 1,000불 내시면 됩니다. 예. 이 이민국 홀더가 있는 사람들은 이 보석금을 내주는 대리소가 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캐시로 내서 직접 내야 돼요. 그래서 은행 어카운트에 그 이름을 그렇죠. 올려놓는 게 필요한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그거를 내면 네. 많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민국 홀더 불러도 모르고 내줄 수도 있고 예. 이민국 홀더가 말씀적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 낸 다음에는 이 아이스 경찰이 48시간 안에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가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형법 문제는 끝난 거예요. 보석금 냈으니까. 그렇죠. 이제 신분 문제로 가는 그렇죠. 거죠. 이게 보석금 냈으니까 풀려나야 되는데 아이스에서 올 수 있는 경향이 48시간입니다. 예, 이민 단속국에서 오는 경우에 혹시 안 오면 48시간이 지나고 안 오면 내가 풀려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권리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48시간에 옵니다. 예. 와서 이제 문제가 와서 이 사람이 내가 자녀가 시민권자다. 자녀가 영주권자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추방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방 콜트에 와서 싸울 겁니다. 그렇죠? 재판을 받는 거네요. 재판에서 싸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예. 그런 사람에게는 보석금이 아주 낮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추방 콜트에 나올 수 있는 보석금을 내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내가 갖고 다니라는 겁니다. 네. 그걸 보여주면 야, 이 사람은 추방 면제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싸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예. 그렇지만 내가 감옥 안에 싸우기 힘드니까 보석금을 낮게 정해줍니다. 예. 물론 이민 그 보석금이 비쌉니다. 저 1,500내지 25,000불까지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 추방 면제 신청 및 추방 콜트에서 이민 추방 콜트에서 내가 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분들, 내가 추방 면제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네. 미국에 10년간 있었고. 예. 10년간 있었고 내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 중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내가 10년 미국 동안 살았으면 내가 추방 콜트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추방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추방 재판을 면제 통해서. 신청하고 영주권까지 같이 신청합니다. 예. 그래서 이기면 물론 영주권 받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소송이에요. 그렇지만 어려운 소송이라고 포기할 게 아닌 게 여기서 지면 우리가 상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재판까지 받는다면 요새 3년 걸립니다. 예. 이걸 져서 상수하면 또 2, 3년 더 걸립니다. 예. 적어도 5, 6년의 시간을 법니다. 5, 6년을 내가 미국에서 재판에서 스테이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럼 또 5, 6년쯤이면 트럼프 대통령 바뀔 거고, 예. 이 행정부가 바뀔 거고, 상황이 또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민 개혁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민 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싸우고 상속까지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물론 이제는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요. 물론 내가 싸울 수 있는 거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하면 데카가 있는 자녀들 있죠. 예. 데카가 있는 추방 유예를 받은 자녀지만 부모님은 이제 불법 체류 상태. 체류 상태고 자녀들이 시민권자가 뭐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예.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분들은 특별히 자녀가 고등학교 다녀요. 예. 우수한 성적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분들을 추방해서 미국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솔직히.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러 번 우리가 prosecutorial discretion입니다. 여러 번 이민 단속 아이스 어터니에게 이것을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인도적인 차원이 우리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하면 주로 들어줍니다. 예, 그런 그러면 인도적인 차원으로도 그래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주방을 유예시켜 줍니다. 예. 우리가 대가를 받듯이 예. 이런 사람이 일단 대가를 받듯이 주방 신청에 들어가는 사람도 주방을 일단은 보류시켜 줍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별로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케이스를 일단 클로즈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수금 내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일단 보수금은- 제일에서 나오는 거. 예, 제 나와서 내가 싸우든지 뭐 이 주방 유예를 요청하든지 예. 일단은 나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참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가 예. 최악의 경우입니다. 보수금을 내고 나오지 않을 때가 최악의 경우인데 이제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싸울 수도 없고 예. 그죠? 또 싸울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한국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한국을 빨리 출국하는 게 제일 빠른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권 4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여권 4번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인이나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비행기표로 사서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네. 자진 출국한다는 말은 누가 비행기표로 사서 가면 거기에 있는 이민국 단속하는 사람이 그 사람 비행기까지 데려줍니다. 예. 비행기까지 탄 것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에스콜트라고 합니다. 아. 에스콜트 끝까지 해주고 그게 보내버립니다. 예. 그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보수금도 안 정해주고 만약에 아이스에서 사람을 건거한 다음에 보수금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입니다. 예. 48초 동안 보수금을 안 정하면 이민 변호사를 사서 이민 판사에게 보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도 그걸 기각시키고 그것도 다 안 되면 마지막 길은 한국 나가는 길인데 가장 좋게 나가는 길은 자진 출국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강제 출국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만 비행기 타고 보낼 수 없으니까 다 예. 사람들을 뭐 아시아 가는 사람들 다 묶어서 보내니까 몇 달을 구치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자진 출국하기 위해서는 여권 4번이 필요하고 예. 누가 여권을 갖다 줄 수 있고 그저 가족 중에 여권을 갖다 줄 수 있고 비행기표로 사서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진 출국해서 나가는 게 좋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는요. 마음 편하게 자꾸 마음 푹 놓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가족하고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부터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기철 변호사님 또 이민 관련해서 특히 이 서류 미비자의 지금 상황에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구체적으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